어렵게 살려낸 경제 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의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의 최고 화두는 혁신. 언제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새로운 발판이 필요한 법인데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혁신은 과연 무엇인가? 소수도 다수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거, 그 작은 것부터 변하는 게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너무 많은데 이런 걸 잘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하는 게 진정한 혁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서 규제 혁명을 이룰 것입니다. 국가 혁신을 위한 첫걸음.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라. 정부의 강한 의지 아래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혁신을 향한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6일에도 서울정부청사에서는 각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규제개혁과 관련한 열띤 회의를 열었다. 특히 저희가 지난해의 경우 개선을 한 규제 건수가 거의 3천 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제를 개선해도 국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선한 규제 내용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잘 알려서 규제 개선에 대해서 국민들의 체감도도 높이고 국민들이 개선된 규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규제 개선 홍보를 잘 해나갈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갖고 오늘 회의를 하게 됩니다. 지난 1년간 큰 희망으로 돌아온 우리 생활 속의 작은 변화들. 대한민국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 지난해 이곳 생닭 판매 가게들의 말 그대로 과태료 폭탄이 떨어졌다. 저희는 한 번 했는데 40만 원. 참담했죠. 약도 오르고 힘도 들고. 그리고 2번 걸린 사람은 한 80만 원 냈다 그러더라고요. 한 5번 걸려가지고 300만 원 정도 냈어요. 닭 팔아서 다 벌금만 낸 거지. 시장 닭집들을 휩쓸고 지나간 과태료 폭탄. 영세 상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액수였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시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에도 닭 때문에 과태료 폭탄이 떨어지면서 상인들 가슴엔 시름이 한가득이었다. 처음에 나오면 보통 한 40만 원. 정상으로 나오면 60만 원인데 심하게 맞은 사람들은 2차, 3차까지 맞으면 120만 원이에요. 그리고 3차 이상이 되면 영업 정지가 나와요. 그리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영업 정지를 맞은 업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과태료 폭탄을 피해가기 위해 극단의 방법을 취했던 가게도 있었다. 사장님, 닭 한 마리만 주십시오. 지금 사장님 닭 없어요. 그렇게 맛있는 닭인데 왜 없어요? 이제 사정 때문에 닭 못 팔아 지금. 이 집 아니면 닭을 못 먹는다나. 그럼 다음에 좀 갔다 오세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판매도 할 수 없고 이제 뭐 아무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갖고 그냥 차라리 판매를 안 했어요, 그냥. 닭을 팔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맞은 닭집. 또 닭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닭집.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닭과 오리와 같은 축산물은 도축장에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일반 가게에서 판매해야만 한다. 하지만 닭을 팔고 있는 전통시장의 현실은 어떨까?
네. 할 거예요. 네. 껍질도 벗겨주시나? 껍질? 네. 네, 벗겨드리죠. 거기 안에 기름 있는 것도 좀 잘라주시고요. 네. 목이랑도 자르고. 네. 손님들은 대부분 달걀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기호에 맞게 손질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전통시장에 닭집을 찾는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비계나 껍질 같은 걸 안 먹어서 거기는 또 그렇게 손질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오면 다 손질해서 기름 다 떼주지, 목 떼주지, 그다음에 날개 있는 쪽 떼주지. 그래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요. 저는 편해서. 안전과 위생 때문에 포장된 닭만 팔아야 한다는 관련법. 하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나 상인 대부분이 이 제도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생닭 사러 왔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인 것만 있나요? 예, 지금은 법이 이렇게 바뀌어갖고 포장된 제품만 팔 수 있게 돼 있어요. 재래시장에서도. 잘 볼 수가 없고. 그렇죠. 예, 이게 다 가려져서 예. 이거만 보고서는 좀 그러네요. 예, 예. 그냥 생닭 있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생닭을 직접 사고 싶어하는 손님들. 포장닭? 글쎄요. 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뭐 그건 깨끗하고 뭐 저기 하라고 하겠지, 날짜 때문에. 근데 날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오래된 것도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날짜를 뭐 이렇게 임의로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 안 믿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가격 상승의 부담까지 안아야만 했다. 원가 부담이 상승이 되죠. 기본적으로. 육개 같은 경우는 한 300원 정도. 그다음에 오리, 토종닭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7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매입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보통 한 1,000원에서 1,500원 이상 더 부담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생닭을 손질해서 판매해왔던 상인들. 그러나 포상금을 노리는 치파라치들이 이들을 내버려두지 않았다. 핸드폰은 물론 각종 첨단 장비들까지 동원해 전통시장을 휩쓸고 지나갔고 어쨌든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파파라치 모르게 찍어가니까 갈 수가 없죠. 언제 찍어가는지 모르잖아. 구청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저기 뭐야, 자기네들도 안 찍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닭을 포장 없이 팔았다는 이유로 결국 상인들에게 날아온 것은 어마어마한 과태료 폭탄. 이거 하나하나 팔아서 얼마나 벌어요. 겨우 먹고 사는 건데 내라고 그래봐요. 그렇게 하고 나쁘지. 정말 장사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담당 구청에 지난 한 해 들어온 생닭 판매 신고 건수는 청주시 상당구만 10여 건. 이게 이제 그 권익위 통보원 그 파파라치들이 찍어서 보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파파라치들이 이제 국민 권익위에 신고가 되면은 그 공문이 저희들한테 또 이첩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갖고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갖고서 만약 위법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형편을 잘 아는 구청에서도 참 난감한 일이었다고 한다. 마음 졸린 읍조 같은 우리 국민들이고 시민들인데 물론 법으로 했지만은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또 이분들이 영세 상인이고 또 뭐 닭 한 마리 팔아 하루 와서 먹고 사는 분들인데 과태료를 뭐 40만 100만 원 부과한다는 자체가 저희들 부담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상인들.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다. 정부에 하소연해가지고 전화라도 해서 우리 없는 이 영세 사업자들을 먹고 살게 해달라고 자꾸 건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도가 없어져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니야. 마트는 마트에 맞는 제도가 있고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특성상 맞는 제도가 있잖아요. 환경이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있어도 감안을 하셔서 재래시장만큼은 그 제도를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해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이거는 재래시장을 죽이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상인들. 장사를 하지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늘어나는 건 긴 한숨과 절망뿐이었다. 결국 상인들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심정으로 이런 어려움을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하고,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다. 내용을 가지고 원래 지금 현재 우리가 포장해서 반드시 닭고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습니다. 우리가 안전과 위생을 원칙을 준수한 범위 내에서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잘 영업할 수 있고 현장에 딱 맞는 걸 잘 찾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세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한 현장 실사까지 이루어졌다. 민원인께서 민원 건의를 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사실 확인과 더불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주로 해야 될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규제 관련해서 민원 이렇게 내시고 그래서 현장 좀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불편하신 점 어떤 거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손님들이 그냥 지나가요. 포장을 다 해놓으니까 이게 닭인지 솔직히 뭐 생선을 해놨는지 모르고, 하물며 여기가 저희가 오래 한 닭집인데도 여기 서서 닭이 어딨어요? 아니 닭 팔더니 닭 안 팔어? 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학상 행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규제 개혁의 첫걸음이다. 전통시장의 경우는 일반 마트와는 좀 다르게 소비자들께 좀 더 싼 가격으로 또 제품을 골라서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매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마트와 전통시장의 어떤 판매 방식의 특성 이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 실사를 마치고 난 후 분주해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심도 있는 논의와 조사가 이어졌다. 무조건 민원인의 입장만 고려해 규제를 쉽게 풀 수는 없는 일.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만 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기 농축수산물 정책과 조윤이라고 하는데요. 질문드릴 사항은 이 닭 포장 규제 관련해서 이 닭 포장을 푸는 경우에 어떠한 이제 위생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건지 그 의견에 대해서 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위생 문제 때문에 규제 개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해왔던 터라 더욱 꼼꼼한 조사가 필요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식품과 관련된 규제는 그 위생과 안전성이 가장 그 핵심이기 때문에 위생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자들께서 영업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들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거나 건의사항을 받아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그 생닭을 하시는 분들은 냉장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개별 포장을 하지 않아도 그 위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대로 좀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결국 상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14년 10월 관련 법규가 개정됐다. 전통시장 내 식육 판매업소가 달걀 포장을 뜯어 진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단, 철저한 냉장 온도 유지가 가능한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닭고기에
직접 접촉하는 얼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단서를 달아 안전에 끝까지 신경을 썼다. 원산지와 도축 날짜 등을 꼼꼼히 기록해 표시하는 상인들. 규제 혁신 이후 상인들도 이전보다 안전과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쓰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깨끗해 보이네. 작은 혁신으로 인해 신바람이 불고 있는 전통시장. 규제가 풀린 만큼 매일매일 들어오는 물량을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관리도 하고요. 일지도 쓰고 유통기한도 저희가 철저하게 지켜서 소비자에게 최대한 신선한 닭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는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신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삶을 고려한 희망의 변화. 오늘도 대한민국은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